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가방 시계 안 받았다는 입장이신가요?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방 클리프랜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소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특검은 오늘 피의자 김건희 씨를 상대로 부당선거 개입, 공천 개입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6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오후 11시 27분에 오전 조사를 마쳤고 오후 1시 32분 조사를 재개하여 오후 2시 10분에 오후 조사를 마쳤습니다. 피의자는 대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진술 거부권 행사하였고 특검은 8월 18일 추가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순실, 그러니까 최서원 씨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게는 김예성 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끝나고 이제 대기 구속 여부를 좀 대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 정도의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했던 거는 우리가 다 기억이 나잖아요. 뭐 어떤 일을 했는지. 김예성 씨가 김건희 여사를 대리해서 그런 역할을 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의혹 예. 옆에 있어서 이른바 카드라라는 얘기인 것이지 예. 지금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이미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개인적 관계는 끝났고 그리고 본인은 이미 그런 이후에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했다라고 얘기를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베트남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고 예. 또 인천공항에서 바로 체포가 돼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의 그 포토라인에도 섰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법조인으로서 좀 의문이 있는 것은 예. 바로 지금 이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집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구속영장을 쳤는 걸 봤더니만 김건희 여사라는 키워드가 없다는 한마디로 김건희 특검에 김건희가 없다는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부분도 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까지 그 해외에 있는데 계속 들어오라 예. 했던 것은 김건희 여사의 돈을 사실상 차명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받은 이익을 김건희 여사가 받았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배임 문제가 있었었는데 예.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 거 보니까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예. 김혜성 씨의 개인 회사와 관련되는 한 33억 정도의 횡령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지 말씀드렸듯이 그것 이외에 그 돈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된 그 어떤 내용도 없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일반 검찰이나 경찰에서 해야 되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예. 관할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삶과 관련해서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최순실이 있었다고 하면은 예. 과연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게 이와 같은 그 김혜성 씨가 있었느냐 예. 이거는 그걸 밝혀내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와 관련되는 것을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데 김혜성 구속영장에 김건희가 없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예. 법적 측면에서 관할이 있는가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김혜성 씨에 대해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집사다.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이제 재산을 관리해주고 또는 이제 코바나 콘텐츠에 우리가 흔히 이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들, 금융사들이 네. 많이 지원, 후원 이런 걸 했잖아요. 그 네. 돈이 그러면 과연 뭐 때문에 그 기업들이 그런 돈을 후원했겠는가? 뒤에 김건희 여사의 그걸 본 거 아니냐? 네. 그 역할, 돈 관리의 역할을 이제 김혜성 씨가 했다. 이래서 이제 지금 관심을 끄는데 말씀하신 대로 김혜성 씨 구속영장에 김건희 여사가 빠져 있으면 이거는 좀 언론이라든지 특검이 너무 나간 거냐? 없는 것도 그럼 만들어낸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김예성 하면은 바로 김건희의 집사입니다. 그 김건희 일가 전체의 전체적인 경제 공동체로서 업무를 봐주던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핵심적으로 그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 사람이 개입을 했다는 거고, 그럼 김건희 씨가 자행한 그 일가가 자행한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본인 개인의 뭐 횡령이라든가 뭐 알선 수재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 김건희의 집사로서의 실질적인 불법 행위에 어떠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중대한 조언을 줬고 역할을 집사로서 했는데, 집사는 사실상 주인의 대리인이라는 단어의 뜻이잖아요. 대리인이 어디서 돈 받았는지 다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집사죠. 네, 누구보다도 샅샅이 오히려 가족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집사라고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 김예성 씨를 통해서 우리가 핵심 정보들 이미 확보한 물증들, 증언들에 대해서 이거를 맞냐 맞지 않냐 사실 확인을 하는 절차는 굉장히 무엇보다 필수적인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단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돈의 흐름을 샅샅이 좀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실상 경제 공동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구속 영장 여부 심사 여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구속이 되는지 또 되면은 무엇을 갖고선 특검팀이 더 파낼지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 또한 뭐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은 16개 정도에 대한 어떤 그 죄를 가지고 혐의를 조사를 하는데, 지금 그 김건희 여사를 구속했던 범죄 사실에는 아직까지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그 사실상의 어떤 뇌물성 어떤 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좀 법조인으로서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해외에 있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집사로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과 관련해서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조사를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구속영장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 부분이 하나도 없는가?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지금 김예성 씨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별건 수사가 아니냐. 그래서 관할 자체에 대해서 이 그 적법하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어떤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이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한테는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혐의들이 의혹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형량이 어디까지 늘어날지 예측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접견 때 그런 말을 한 건가요? 내가 언제 다시 우리 남편과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같이 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담긴 건가요? 저는 사실 그 말을 그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들었을 때는 와 김건희 여사 너무 로맨틱하다. 저렇게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보고 싶어. 저 사람 너무 마음 따뜻하고 역시 우리 여사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립고 보고 싶으셨으면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서울구치소에서 그렇게 힘들게 계실 때 어떻게 면회 한번 박정하게 안 가실 수가 있는지. 그래서 심지어 그 변호인만 계속 면회를 가고 여사께서는 안 가니까 이게 두 분이 뭐 싸우셨나,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는 버리는 건가, 여러 가지 설이 사실 난무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만약 과거에 정말 물심양면으로 우리 남편, 우리 대통령 하면서 뭐 면회도 가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셨으면 그 말에 좀 진정성이 와닿는데 면회 한 번 안 가시고는 우리 남편 다시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어떤 의도로서 이런 말씀 하신 건지 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남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가 아니면 본인도 그렇고 남편도 사실은 뭐 최소 무기징역이잖아요. 내란죄가 인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같이 살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일종의 체념인 건지. 지금 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면은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감성을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법률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결국 본인이 지금 영어의 몸이 돼서 구속돼 있고 지금 단순히 어떤 알선 수재를 넘어서 뇌물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범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 나갈 수 있을까?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내란죄로 지금 내란의 수괴로 지금 제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형, 무기징역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형을 만약에 유죄가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 또한 이렇게 돼 있고 남편 또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살아생전에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깊은 체념이 이 어떤 그 얘기, 내 남편 윤석열과 다시 예.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제는 처음에는 살 수 있을까? 결국은 나가서 같이 부부로서의 어떤 생활을 했을까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만날 수 있을까? 사는 것은커녕 만나는 것조차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깊은 체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 구속당한 피의자로서의 느끼는 어떤 예. 그런 절망감을 어떻게 보면 변호인들한테 그 표현을 한 것이고 아마 변호인을 통해서 지금 이런 말이 언론에 공개됐을 것 같은데 아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을 이 시간을 뭐 사실상 처음에 들어가서나 그 다음 날 또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절망감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에게 그냥 툭 던진 그 한마디를 놓고 살 수 있을까가 앞에 나오냐 만날 수 있을까가 뒤에 나오냐 그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체념한 거냐 아니면 뭐 이게 전 국민이 또 국어 해석 능력을 또 키우는 이제 그런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남편에 대한 그리움인지 아니면 이제 본인들 또 남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형량이 굉장히 무거울 거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체념하는 것이든 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과 관련돼서 억울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면서 시인할 건 시인하고 부정할 건 부정해야 되는데 묵비권을 행사해요. 묵비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지만 체념이라기보다는 방어권에 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사실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결국 묵비권이란 것은 헌법상 누구나 자기에게 어떤 진술 거부권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아무것도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그 어떤 여성이 뭐 특별한 겁니까?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었지 않습니까? 특별하니까 목걸이, 특별했죠. 뭐, 예, 그렇죠. 시계. 예. Nothing is everything이다. 그렇죠. 네. 예. 그 굉장히 중요한 건 썸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스스로 매를 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한 가족으로서는 또 개인적으로 비극이고 예. 대한민국으로 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의 지금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이 부분이 만약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면은 본인도 적어도 뭐 10년, 20년형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 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사실 뭐 대한민국의 영부인으로서 뭐 못할 것이 없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구속이 돼 있어 정말 두 평도 안 되는 방에 있는 이 상황을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너무 다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다독여 가면서 진술도 받아낼 거는 받아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 구속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불러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 자백하기보다는 저런 식으로 방어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고차원적인 수사적 접근 좀 더 필요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검의 질문에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남편처럼 뭐 속옷 입고 안 가겠다 이렇게 버티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응하는 걸 보면 또 특검 수사에는 또 협조할 건 협조하는구나 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한쪽에서 묵비권 쓰고 한쪽엔 출석은 또 하고 출정은 하고 뭔가 좀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일관성에서 저는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변호인들이 좀 디렉션을 확실하게 주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좌충우돌 하시는지 모르겠고 영장 실질 심사에서 그 판사님이 딱 하나 질문했어요. 목걸이 받았냐 했대. 맨 처음에는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말을 흐렸잖아요. 결국엔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이 딱 하나의 질문했다는 건 딱 하나예요. 이미 심증은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근데 이 질문을 듣고서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근데 거기에서까지 거짓말을 해버렸으니 그래서 구속되는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플러스 이 죄들이 이렇게 3천만 원, 뭐 6천만 원, 뭐 2천만 원 계속 받은 것들이 나와요. 나오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뭐 진술 거부권은 뭐 헌법상 보장된 권리니까 행사를 해도 되지만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실한 물증이 있는데도 이거 무엇보다 그 848페이지 거기 의견서에 물증과 실제적인 그 진술서까지 제출이 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까지 이제 부인을 하는 태도가 보이는 게 과연 재판부에서 볼 때 이 진술 거부권이 과연 유리할까 형량적으로도 저는 그게 되게 의구심이 있죠. 이제 조금 더 수사 상황 또 이후에 이제 전개될 재판 상황을 좀 봐서 사실 여부를 좀 가르긴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이제 목걸이를 줬다는 서희건설 측에서 줬다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거, 뭐 브로치라든지 귀걸이라든지 이런 것도 줬다라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에게는 굉장히 이제 불리한 정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인데 굳이 저렇게 6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짜리 이런 장신구 이게 없어서 저걸 받은 건 아닐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도 도저히 좀 납득하기가 좀 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물품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되는 그 시점이 대통령 당선된 직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정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사실 지금 거리에 있는 분들이 어떤 그 영부인으로서의 윤리라든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그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럼요. 예. 만약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문제됐을 경우에 본인을 넘어서 바로 윤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권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그렇죠. 알았을 사실 지금 수도 현재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영장기재 범죄 사실은 본인의 알선수재, 예.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과 관련해서 이런 귀금속을 받았다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그 사실 알면서 어떤 지금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예. 인사청탁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단순히 알선수재를 넘어서 뇌물죄로 넘어갈 수 있고, 그것은 본인뿐만 아니고 윤 대통령의 윤리적 법적 문제까지 직결돼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마치 예전에 정말 비극적인 일,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권양숙 여사가 그 관련된 기업인으로부터 고급 시계를 받았다는 그런 부분이 나중에 불거지면서 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아야 되고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런 비극이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내가 평소 때 존경했던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 비극적인 일을 누구보다 잘 알 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가 아직도 어렵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는 예. 모르겠습니다만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사님 그 자체로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귀금속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했는데 괜찮다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뭐 빌린 것이라고 해도 된다라고 했다는, 정말 그것이 저는 실화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실화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는 단순히 어떤 뭐 특검의 정치적인 논란을 예. 그 넘어서 그 정치인의 부인 그리고 행정가의 부인으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예, 목걸이라든지 이런 장신구뿐만 아니라 이제 고급 시계를 받았다 이런 의혹도 좀 불거졌는데, 이제 시계를 준 사람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 경호처와 함께 일을 하는 이제 로봇계를 이제 시연하는 그런 업체라서 또 의혹도 좀 커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영상으로 좀 듣겠습니다. 두 개 시계가 된 거는 네. 갔더니 이제 VIP로 하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사요. 그 가격에 직급 5천 몇백만 원짜리 어떻게 3,500에 사요. 그래서 근데 통갈에서 얘기했더니 3,500까지 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스위스 허가를 받았더라고. 그런데 김 여사한테 얼마 받으셨어요? 500 받았습니다. 계약금으로 주더라고요. 근데 바세로는 계약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계약금 안 낸다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영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계산할 테니까 예. 일단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 이때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때 이제 500만 원은 김 여사가 직접 현금으로 줬습니까? 예. 독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못 받으셨으면? 저거 그렇게 좀 권력이 무서워해요. 영부인하고 내 관계에서 돈 달라 이러긴 좀 그렇고. 500만 원 김건희 씨한테 오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서 대표님 현금으로 지급하셨습니까? 본인이 통장이 많으니까 그 돈 많은데 하나 사세요 그랬더니 통장 돈은 하면 이거 나중에라도 그래서 자기 통장 돈은 못 쓴다. 너 엄마가 돈이 많은데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 나온 다음에 준다고 그랬어요. 예, 문제 저거는 이제 저분 서성빈 씨의 이제 주장이어서 뭐 저분 주장이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저분 주장이 듣는 와중에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통령이 취임 초에 많이 했던 기자들과 이제 출근길에 이제 질의응답, 도어 스태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막 하는데 대통령이 잘 못하니까 그걸 좀 도와주는 게 어떻겠느냐, 홍보수석을 좀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이 홍보수석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뭐 명품 시계를 받고, 그 로봇계 회사, 드론 회사 하시는 사람이 왜 홍보수석을 합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사실까 싶기도 하고. 네, 아니, 실제로 언론에 나온 대로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예. 김건희 여사 50대 50으로 이제 배분해서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권력을 국민이 네. 준 권력을 50대 50으로 50으로 나눠 가졌다 배분했다. 이런 뜻인가요? 저희가 선출한 건,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출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50대 50으로 갔다라는 결국의 건데 예. 이 자체가 상식적으로 국민들 수준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거고 이 로봇계도 갑자기 뜬금없이 국민의 경호를 뭐 현대화하겠다 이런 이유로 예. 그 전 대통령께서 브리핑을 하셨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보수석이라는 직무와 이걸 연관시켰다는 예. 건 충분히 어떠한 매감 매직으로 볼 수 있고 대가성으로 볼 수 있고 이 대가에 따른 어떠한 지급의 요소로서 그런 뇌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은 되게 자괴감 느낄 것 같아요.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있고 예.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돈 주고 명품 받고 자리 준다. 조선시대 때에서 매간매직하고 그 당정 싸움을 하다가 결국엔 조선이 망했잖아요. 예. 이거 대한민국 또 망하게 하려고 저렇게 하나. 역사를 아는 국민으로서는 되게 분노하는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게는 공식 조직이 있습니다. 참모 조직이요, 그렇죠? 이제 홍보수석뿐만 아니라 정무수석 등등 다양한 이제 참모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그런 공식 조직 외에 이런 사적인 조언을 해주는 도어 스태핑과 관련돼서 사적으로 뭔가 조언을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영부인이 선별해가지고 대통령 옆에 붙여주나요? 이게 금시초문이에요, 이런 일이.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런데 다만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좀 더 검증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다만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했으면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영부인을 비롯한 그 대통령과 일가의 어떤 그 가족을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 제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도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 때도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됐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견제와 균형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일하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특별감찰관이나 이런 부분을 빨리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임명했다라는 모습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저도 뭐 아마 많이들 들었을 겁니다. 이른바 여사 라인. 그런 비공식 라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영부인 후보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조용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내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 조직은 법과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밑에 사적 조직으로 어떤 비선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어떤 영이 서겠습니까? 아직은 이것이 의혹입니다만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은 정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국민의힘에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인지 여부를 어떻게 보면 특검이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 변호인들이 정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이 아니란 점도 좀 더 명확하게 좀 언론을 통해서 밝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걸 통해 가지고 이런 정말 저도 방송하면서 참담한 마음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가지지 않도록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점도 밝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하나둘씩 이제 언론을 통해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제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나오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명태균 씨도 그렇고요. 건진 법사가 어디까지 했는지 뭐 캄보디아 얘기도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그 16개 혐의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다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도 윤 전 대통령 못지않은 아주 장기 형량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게 가나요? 그리고 가중처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게 하고 뭐보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지금 하셨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고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통일교나 아니면은 신천지에 개입하고 당무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 캄보디아 사업 수주, YTN 인수부터 해서 전방위적으로 이런 어떤 국정 운영에 특정 종교가 개입하고 아니면 특정 세력이 개입하고 아니면 누군가 어떤 기업에서 뇌물을 줘서 알선 수재를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법상 금지된 것을 정말 금지해야 되는데 예. 금지된 것만 골라서 하신 게 아닌가 굉장히 안타깝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가중적으로 이제 형량이 쌓이게 되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는 형량을 받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VIP 제로라는 예. 그 실제적 영향력이 아마 형량으로서 입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벌해야 된다. 이제 이런 여론이 압도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동정론도 뭐 일부에서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드러나는 이런 의혹들이라든지 뭐 수사 내용을 보면은 생기던 동정심도 다 사라지는 그런 일이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제 굉장히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안과 진료를 받는 모습이 저희 MBN 취재진에게 단독으로 포착이 됐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틀에 걸쳐서 이제 서울 구치소 관내에 있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제 뭐 서울대병원에서 받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서울구치소 측에서 이제 불허를 해서 근처에 있는 다른 대학병원에서 이틀에 걸쳐서 안과 진료를 받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뭐 실명 위기에 있다 당뇨로 인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수갑을 차고 전자발찌를 찼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일리 있는 주장인가요? 그냥 나온 주장은 아닌 것이죠. 예. 아시다시피 지금 한림대 그 성심병원은 대형 병원입니다. 안양에 예. 있는 대형 병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대표적인 그 종합병원, 대학병원이죠. 대학병원 중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해낸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그것은 어떤 의료 체계 자체에 대한 부정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나아가 지난번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잠깐 그 헌법재판소 변론을 마치고 육군병원에 가서 그때도 안과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했던 것처럼 안과적 질환이 있던 것은 분명한 것이고 예. 지금 현재 영어의 몸이 된 상태에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그 당뇨약이라든가 이런 안과약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 문제 제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과 검찰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정말 지금 그 윤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나경원 의원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실명 위기를 넘어서 실명으로 간다고 하면 그건 누가 책임지죠? 어떻게 보면 형을 사는 것은 미결 구금인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인권적인 문제가 있고 하면 그에 대한 예. 합당한 처분 그리고 그 구치소 내에서의 어떤 제대로 된 병원을 치료를 받지 못하면은 일반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원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도 안 된다, 관해다라고 해서 계속 미뤘고 그 결과 이번에 갔더니만 진짜 실명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 예우, 그걸 넘어서 어떤 형평성 있는 피의자 처우는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의자도 안과 질환에 대해서 실명 위기가 있다고 하면 원외에 가서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법의 수용자의 예, 처우에 예. 관한 법에 규정이 돼 있기 좋습니다. 예. 때문에 그 규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아직 이제 진료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이제 실명 위험이 있는 것인지 이제 그런 건 아직 진료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휠체어를 탄 거는 지난번에 교도관들이 이제 특검으로 강제 구인하는 과정에서 뭐 의자를 들다가 떨어졌다, 부딪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휠체어 탄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우리가 흔히 많이들 보는 이제 약간 환자 코스프레 같은 그런 건가요? 그거는 알 수 없죠. 다만 이제 그 윤 대통령 변호인단 얘기를 들어보면은 처음에 10명이나 되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구치소 특공대인 것이죠. 예. 구치소 특공대가 특공대요? 10명이나 뭐 쉽게 말하면 특공대시죠. 그 경찰 특공대가 똑같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안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10명이 팔다리를 들고 하는데 팔이 빠지겠다 이런 예.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잠깐 앉고 있던 의자를 째로 들고 예.
옮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 낙상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거동이 불편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상해를 입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보안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거를 고려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제 최 변호사께서는 이제 보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도 좀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러나 또 다른 수감자들이라든지 재소자들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반론이 또 상당합니다. 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서울구치소장 지금 교체가 됐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휴대폰까지 강혜구 전 제1부속실장 휴대폰까지 반입시키는 거. 구치소 안에서 휴대폰을 반입시킨다? 저는 이거 구치소의 협력, 변호인의 협력, 몇 단계 협력으로 인해서 휴대폰이 반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을 빌려서 윤 전 대통령이 누군가랑 통화할 수 있다. 통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휴대폰을 구치소에 반입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 대한민국의 그 모든 사람 앞에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 원칙과 완전 정면으로 반대되는 거죠. 이런 거는 선례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떤 결단을 내렸다고 보고 그거 말고라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CCTV 보자. 저는 그 고압적인 태도에 너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은혜를 받으신 건 알겠는데 그 민주당 의원들이 봤을 때 CCTV를 그렇게 안 보여준 사례는 또 없었다고 합니다. 뭐 속옷 시위라든가 여러 의자 시위 하셨을 때 모습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 뭐 안과 치료 얘기하셨는데 뭐 전에 수감 경험이 있으신 송영길 전 의원 말을 들어보면 본인도 똑같이 당뇨가 있었대요. 당뇨가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당뇨가 심해졌던 이유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에 약을 못 먹고 그리고 그 짜여진 너무 기름지거나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을 계속 먹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심해졌는데 본인이 오히려 구치소에 가고 감옥에 가면서 정기적으로 계속 약을 지급해주고 제때 이제 식사가 어떤 정교화된 너무 기름지지 않고 건강식의 식사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은 거기 가서 구치소 가서 건강이 더 당뇨가 좋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당뇨로 인해서 눈에 안 보인다. 아니 그 정도로 했다면 의사 소견서를 내시면 됩니다. 의사 소견서로 당뇨로 인해서 눈까지 위험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재판부에서 고려해 주십시오. 그걸 내시면 되는 거지. 지금 단순히 일방 주장만으로 이렇게 뭐 억울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니 하는 건 좀 전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윤 전 대통령도 올 1월에 한 번 이제 구속됐다가 풀려났다가 이번에 재구속된 거잖아요. 네네. 풀려났을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건강해졌다고 더.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저는 김건희 여사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공통점이 있어요. 참 한결같으세요. 그러니까 앞에 하신 말과 뒤에 하신 말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대국민 듣기 평가를 하고 왜 대국민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를 저도 바쉐린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왜 그렇게 본인들이 대통령이고 배우자인데 본인들 스스로가 자신이 없으신지 왜 명품으로 치장해야만 내가 영부인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 변호인 접견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쓰는 일반 수감자들은 이제 공용 접견실을 쓰는데 그 접견실을 굉장히 오랫동안 쓰고 에어컨도 나오고 빵빵하죠. 그거를 이제 못하게 이제 막았단 말이에요. 이제 서울구치소장 교체하면서 그거는 적법한 조치인가요? 그 부분은 이제 그 보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인 것이죠. 다만 그런 부분이 특혜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조국 전 장관이나 아니면 다른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구속됐을 때 그 접견 기록 같이 한번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윤 전 대통령만 특혜를 보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변호인과의 어떤 그 접견은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 사안에 있어서 저도 지난주에 제가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거기에 있는 구치소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윤 대통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럼 조국 전 장관 본 적이 있느냐? 조국 전 장관도 본 적이 없다. 얼마 전에 안양교도소로 이감했다라고 하면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보안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있고 하면은 만약에 문제를 생길 경우에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이지 특혜를 주기 위한 분리는 아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야권에 특히 여권에서 비판이 있으니까 서울구치소장을 전격적으로 교체를 해버리고 그리고 수원구치소장을 온 다음에 마치 지난번 그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의 거부에 대한 징벌인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경우에 야외 그 원외 그 치료를 가는데도 이제는 수갑을 차고 거기다가 성범죄장처럼 이 전자팔찌를 치우는
거기다가 이제는 뭐 접견하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같이 가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것이 과연 구치소 내의 어떤 그 안전이라든가 보안을 위해서 오히려 맞는 것인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때에 있었던 그 전례를 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수준에 하는 것을 특혜다? 그것은 오히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예. 내지는 국격의 문제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두 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또 김건희 여사 이 수사 상황과 또 지금 있었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